여러분은 낭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낭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얻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버릴지도 모르죠. 먼저 사전적 정의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흔히 연상되는 이미지는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그림이죠. 실제로 로맨스라는 말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라틴어가 아닌 서민들의 언어인 로마어로 쓰인 기사들의 모험담이나 음유시인의 노래를 뜻했죠. 사랑과 모험, 감정이 가득한 이야기들. 그게 낭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철학자 루소도 한 감성했던 사람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낭만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루소는 낭만주의의 시조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앞선 이미지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루소와 함께 연상되는 이미지는 훨씬 더 강렬하죠. 오히려 루소의 낭만은 연인의 속삭임보다 혁명의 함성에 가깝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들었던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낭만은 광기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 무릎을 치게 되더군요. 루소가 살던 때는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뉴턴이 우주의 법칙을 수학으로 증명하고 데카르트가 이성을 강조하던 시기. 이때 세상의 정답은 객관성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고 감정 따위 섞이지 않은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숨막히는 정답의 세계에서 루소가 튀어나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미친 사람. 즉 광기로 보였을 겁니다. 그 광기 어린 외침이 바로 그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말에 등산 가자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숲이 아니라 가장 인위적인 공간인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목소리를 냈고 그 뜨거운 열정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죠. 대체 루소의 자연이 뭐길래 사람들이 혁명까지 일으켰을까요? 배경은 잠시 미뤄두고 다시 낭만에 집중해보죠. 낭만은 곧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죠. 루소는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명을 두었습니다. 루소에게 문명은 가면이었습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억지로 쓰는 가면, 허례허식 체면. 문명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자연은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나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느낌의 진짜 친한 친구 말이죠. 그 친구 앞에서는 굳이 멋진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찌질했던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도 나를 받아주는 사이니까요. 루소가 말한 자연은 바로 그런 친구 같은 공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연인 관계도 그런 자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잠시만 다시 생각해보죠. 자연은 그럼 이상적인 관계를 의미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루소는 말년의 외톨이처럼 지내면서 고독과 무심한 상태에서 자유를 느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이 퇴근 후 이불 속이든 강아지와 보내는 시간이든 게임 속 세계이든 자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문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라는 말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끄고 나의 주관적인 행복을 켜는 것. 그게 바로 현대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낭만입니다. 이 마음이 과거에는 신분제를 부수고 자유를 찾는 혁명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진짜 깊은 사색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 자신을 사랑해, 나다워져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 추상적이죠? 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양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낭만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선 감성의 회복이지만 사회적 시선에선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반항으로 보일 수 있죠.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남을 볼 때 흠결이 있으면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나를 좁은 방 안에 가두게 될 겁니다. 진정한 낭만은 나의 흑역사와 모순, 찌질함까지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 나 좀 모순적이야. 나 좀 부족해. 그래도 이게 나야. 세상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을 허락해주는 것. 그 뻔뻔한 용기가 바로 루소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낭만이 아닐까요? 낭만에 대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루소를 소개합니다. 루소야말로 평생을 모순 속에서 살았던 가장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교육서를 썼지만 자식들은 고아원에 보냈고 자유를 외쳤지만 평생 피해망상에 시달렸죠. 그의 이 엉망진창이면서도 위대했던 삶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지독하게 인간적이었던 남자의 일생이 궁금하다면 오늘 밤 채널에 준비된 루소의 일대기를 들어보세요.
분명 당신의 모습까지도 위로받는 밤이 될 겁니다.